이번 주제는 어처구니 없는 희비극 정치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말이죠. 권력과 정치가 그렇습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서 작고한 언론인 오홍근의 민주주의의 배신이라는 칼럼집을 펼쳤습니다. 1988년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란 칼럼으로 정보사령부 요원에게 회칼 테러를 당한 당사자이죠.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동원된 바로 그 정보사령부 말입니다. 책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의 칼럼 모음집입니다. 그럼에도 옛날 칼럼 같지가 않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무릎을 칠 만큼 현실적입니다. 2013년 9월 무렵의 칼럼 제목을 봅시다. 역사의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는 대통령. 민주주의 할 건가 말 건가.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 정치를 하세요. 정치가 문제, 대통령이 문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시정연설의 진정성. 생각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민주화 회복, 나라 정상화의 핵심 명제. 이상한 검찰, 이상한 대통령 등입니다. 어떠한가요? 과거의 칼럼 제목으로 느껴지나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임에도 마치 최근 상황인 듯 하지 않나요? 이는 곧 세월이 흘러도 한국 정치인은 그대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정치는 그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책 표지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 마치 영화 백투더퓨처를 연상케 하는데요.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돌아가는 타임머신 영화 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최고 리더십이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느낌표. 마치 과거의 현재의 상황을 예견한 듯하지 않습니까?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실 말입니다. 오홍근 기자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찍은 이유는 나름대로 다짐이겠죠. 지금이야말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 느낌표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기는 한 것일까요? 24절기의 대설 직전에 눈사태를 일으키듯 벌인 엉뚱한 비상계엄은 아직도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지를 거쳐 소한 대한을 지나 입춘이 코앞인데 북풍 한설은 여전합니다. 80년 서울의 봄에도 출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입춘 절기에도 봄기운은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극화된 정치판은 살얼음판 위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대통령, 그는 한남동 관제에서 나와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내란 혐의 피해자로 구속돼 피고인 신분이 됐죠. 그는 스스로 자승자박한 셈인데 오롯이 그 자신이 자초한 것이죠. 그는 59분 스피치로 유명합니다. 1시간 담화에 59분을 혼자 말한다는 거죠. 지도자의 첫째 덕목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듣는 경청인데 아예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체로 내가 수사해봐서 아는데 라고 시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수사 대상은 모두가 범법 혐의자이므로 그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면 결국 불법 비리 정치인이 스승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올바르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는 만나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을 실토한 셈이죠. 그에게 형님 클럽이 있습니다. 그가 검사 시절에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술을 따라 불렸던 이들이죠. 대체로 이름되면 알만한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입니다. 이 형님들이 간혹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다가 종종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우려와 건의를 전달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하죠. 내가 바보입니까?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는 늘 격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부장관 회의에서도 국무회의에서도 걸핏하면 격노했다는 사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됐죠. 문제는 이 격노가 가십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겁니다. 노기는 심기를 해쳐서 병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말이죠. 사마천은 사기, 편자결전에서 고칠 수 없는 6가지 불치병을 기록했습니다. 첫째가 교만하고 방자하여 병의 원리를 논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가 몸을 가벼이 여기고 재물이 아까워 치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고 먹는 것을 적절하게 못하는 것이 셋째이고 오장의 기가 불안정한 것이 넷째이며 몸이 극도로 허약하여 약을 먹을 수 없는 것이 다섯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가 묘한데요. 여섯째가 무당의 말만 믿고 의사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치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인과 지도자를 비유하면 첫 번째 불치병이 교만함이라는 거죠. 마치 세상사를 모두 아는 것처럼 자신이 늘 옳은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수사에서 안다. 이러한 주장은 서초동 우물안 개구리의 세계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작은 이를 대나무통으로, 좁은 그 대나무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불치병은 무당의 말만 믿고 의사를 믿지 않는 것인데 이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다만 여기서 의사는 정치 좀 아는 원로 인사들로서 예컨대 이종찬 광복회장의 절절한 처방을 마이동풍으로 흘려버린 거죠. 독립운동가의 후예이자 한국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정치인이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했던 친구 아버지인데 그의 충심 어린 조언을 외면한 겁니다. 슬픈 것은 명의가 꼭 환영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죠. 편작도 그의 의술을 시기한 당시의 의학 최고 책임자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사마천은 여자는 아름답든 못생겼든 궁궐 안에 있으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선비는 어질든 어리석든 조정에 들어가면 의심을 받는다. 편작은 뛰어난 의술 때문에 화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편작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병자의 섣부른 자만과 고집이 병을 깊게 해 마침내 죽음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그가 제나라 왕을 알현한 자리에서 피부병을 경고했습니다.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왕은 나는 괜찮다고 거부했습니다. 닷새 지나 병이 혈맥까지 침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왕은 나는 끄덕없다고 자신합니다. 또 닷새 지나 장과 위 사이에 병이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로부터 다시금 닷새 후에 편작은 왕을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물러나왔습니다. 왕이 궁금했죠. 사람을 보내서 그 까닭을 묻자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탕약으로, 혈맥에 있을 때는 침으로, 장과 위에 있을 때는 약술로 고칠 수 있지만 병이 골수에 미치면 신의라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 재판을 기다리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불치병에서 시작해 마지막 6번째 불치병까지 동시에 얻은 형국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의 최후는 누구나 짐작하듯이 정치적 사망 아닐까요? 본인은 아직도 기사회생을 꿈꾸는 듯하지만 말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고 하죠. 하지만 역사는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면되고 국정농단으로 감방에 갇혔죠. 비록 머지않아 사면복권은 됐지만 말이죠. 자본론의 저자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유명한 언급이죠. 해겔이 말한 것처럼 모든 위대한 세계적 사건,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인물은 2번 등장한다. 그러나 해겔은 다음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2번째는 희극으로. 비록 위대하거나 세계적인 사건과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8년 사이에 2번 탄핵되는 일을 어찌 봐야 할까요? 먼저는 비극, 이번엔 희극일까요? 제가 굳이 평하자면 둘 다 어처구니 없는 희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희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